자, 예. 네, 9-9일차, 예, 두 번째 시간이죠. 자, 현재 화면에서 가운데 뜨는 지금 화면을 제가 축소하거나 확대를 해서 화면을 어떻게 볼까 하는 비율을 좀 정하고 있는데요. 자, 보통 이제 랩이라고 하는 이 지금 만들어 놨던 A와 B라고 써 있는 이 틀 안에 애들이 정확하게 보이는 건 얘네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페이지가 한쪽에 쏠리는 거는 좀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자, 물론 이 친구는 이 틀에다 넣을 예정입니다. 틀에다 넣어보고 난 다음에 또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잠깐 이 녀석부터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 마마라고 하는 분을 이 안에다 넣으려고 하는데 마마는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비가 1000인 랩에 1000짜리가 들어가니까 좀 애매한 개념이 돼요. 그래서 사이즈를 100%로 이렇게 좀 맞춰볼게요. 100%. 그러면 100%가 됐던 90%가 됐던 어떻게 변화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장면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AA가 좋겠네요. 왜요? AA 너는 지금부터 얘를 받게 될 거야. 오, 그래요? 자, 현재 이 마마라고 하는 태그, 자, 디자인 뷰에서 아마 지정하는 게 더 빠르실 것 같네요. 아니면 속성창과 그 디자인 뷰 아니면 코드 뷰 사이에 있는 얘를 눌러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코드 뷰로 한번 잠깐 가보시죠. 뭐 지금은 뭐 간단하네요. 그죠? 얘를 한번 잠깐 오래 볼게요. 바디 밑에 그냥 왜 동떨어져 있네요. 그죠? 바디 밑에 니네 왜 있는 거야? 왜 모르겠는데 그냥 불러서 왔습니다. 자, AAA 잠깐 하기 전에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잠시 뒤에는 디비전들이 아주 복잡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랩. 랩 있지? 예. 여기 지금 랩 끝나는데 맞지? 예, 맞습니다. 자, 이 자리에다가 주석을 다 달아주지 않으면 헷갈리겠네요. 그죠? 커먼 자리 가셔가지고요. 요걸 누르시면 주석이 금방 들어가죠? 붙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 아까 마마는 잠깐 오리는 걸 잠깐 중지를 했어요. 자, 마마를 이제 이 안에다 AAA가 뭐니?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AAA 안에다가 얘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거 비슷비슷한데. 자, 지금 방금 집어넣었던 애들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탭을 한번 눌러주세요. 하부의 개념, 부하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자, 그러면 아마 얘도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무슨 변화가 있어요. 자, 외곽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표현했었는데 어느 디비전 속에 넣다 보니까 이분은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디자인 뷰로 가서 보겠습니다. AAA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AAA 존재가 안 보이네요. 잠깐만. 자, AA 존재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현재 랩이라는 애들은 이렇게 공통으로 같은 컬러를 갖고 있는데 윤곽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랩에 잠깐 패딩 10픽셀 아니면 따로 주셔도 돼요. 패딩 20 그 다음에 좌우로는 0 이렇게 한번 접어야지 윤곽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랩. 왜 그러십니까? 자, 랩. 자,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왜요? 너비 높이 잘 정하시긴 했는데 패딩을 제가 쓸까 합니다. 그래요? 패딩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한 칸 띄운 다음에 패딩. 녹색, 맞아요. 녹색 쓰고 있는 랩. 전체 위아래 두 개가 있잖아요. P 누르시고요. 패딩. 위로는 20픽셀. 아래로도 20픽셀. 그럼 그래. 20픽셀. 좌우로는 너비에 관계 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좌우는 안 걸을 테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세이브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얘를 덮을 정도로 무슨 일이 벌어졌네요. 자, 얘한테는 어떤 결정적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이 마마라고 하는 대상이 아직 적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앱솔루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거기 주석으로도 물론 남겨드리겠지만 문서 기준인 앱솔루트가 들어가 있어요. 문서 기준이다 보니까 아무리 바꿀 때는 바꿔봐라. 난 마음대로 할 테니까. 이런 구성이 됐습니다. 자, 앱솔루트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좀 찌워주시고요.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셔도 되겠죠. 세미콜론 시작되는 부분에 맞추신 다음에 한 칸 띄워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쓸 수 있는 게 몇 개 아닌 게 보이죠? R만 눌러보시죠. 릴레이티브.
자, 릴레이티브라는 게 눈에 띄시죠? 릴레이티브에 놔주셔야 됩니다. 릴레이티브. 엔터 쳐주시기 바랍니다. 순응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셨으니까 이 안에는 이게 맞게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레프트에 픽셀을 어떻게 놓아야 될까요? 0으로 해줘야지 표시가 안 나겠죠. 이죠? 레프트를 0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탑도요. 탑도 78로 하지 마시고요. 0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마마 잘 바뀌었나요? 자, 레프트와 탑 바꿔봤습니다. 디자인 뷰로 잠깐 보겠습니다. 어이구 순응하셨네요. 그죠? 릴레이티브가 된 거예요. 릴레이티브가 됐기 때문에 뭐 애들 막 가리던 이분이 쏙 들어가서 유니폼을 입으시고 갑자기 조용한 목소리로 솔음으로 어서오세요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앱솔루트는 문서 기준 막 나가는 그 다음에 릴레이티브를 넣게 되면 이 안에서 나는 맞추겠다 이런 개념. 지금 여기에 릴레이티브가 들어간 거는 마마밖에 없습니다. 마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인과 장바구니에 있는 글씨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랩에 있는 글씨라 그랬나? 이 친구가 로그인이네요. 로그인. 로그인의 글자를 기존의 랩에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A라는 것도 하얗게 보이지 특별히 글자 색깔을 안 정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속해 있다 보니까. 로그인 너 안에 갑자기 들어가더니 왜 하얗게 됐냐? 글쎄요. 아까는 검했었는데. 자, 이럴 때는 스타일을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로그인. 예. 왜 그러세요? 자네지? 저 하나 좀 부탁할게요. 옆으로 치시는 건 어떨까요? 컬러를요. 암흑 검은 색깔. 샵 해주시고요. 000은 빛도 레드와 그린 블루가 색깔이 제로인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000 하니까 글씨도 제대로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브라우저 보기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애를 보고 계시죠? 지금 정리는 된 거예요. 교통장송은 잘 된 겁니다. 자, 마마 안에는 다수의 여러 개체를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를 한번 로그인 장바구니 밑에다가 한번 그려보던가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요번에는 화면 가운데 뜨게 하는 과업을 한번 달성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 가운데라는 거는 그 레프트와 탑을 어떻게 맞춰야 되냐에 일단 고민이 나오게 돼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잠잠한 공간입니다. 잠잠한 공간인데요. 제가 여기다가 디비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뭐 느낌상은 그냥 디비전 그리는 거죠. 자, 디비전 그려보겠습니다. 딱. 그리고 네모를 그려보겠습니다. 내 느낌은 이 정도가 가운데지 않을까 하고 내용을 꾸며봤습니다. 사이즈를 어떻게 해볼까요? 그냥 계산하기 좋게 물론 이제 정해져 있는 디자인 규격에 따라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요 너비를 400 정도로 정해보겠습니다. 아니야 여기죠. 위트죠 위트 400. 오케이 됐습니다. 엔터 치셔도 돼요. 오, 의외로 큰데? 그 다음에 높이는 한 100 정도로 정해 보겠습니다. 뭐 비슷하게 제가 그리긴 했네요. 117 정도 했는데 빙고. 자, 컬러도 한번 줘보시죠. 원래 컬러가 없으면 투명 인간처럼 보이잖아요. 고민이네. 색깔 그냥 고민 안 하고 핑크빛. 올해는 바이올렛이 2018년도 컬러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바이올렛, 울트라 바이올렛. 오케이. 울트라 바이올렛. 보라 색깔. 이 정도가 맞나 모르겠네요. 자, 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느낌상은 지금 이 문제가 없게 느껴지시죠? 괜찮은데, 좋아요. 아주 괜찮아요. 역시 있잖아요. 이 친구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역시나 느낌상 가운데지. 브라우저에서 보기를 저장하신 다음에 자, 이름부터 지정하겠습니다. 저 그냥 뭐 첫째라고 이름을 정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저는 센터의 약자로 CNT라고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센터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여러분 찾아보기나 이런 거 할 때 센터라고 하면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렇게 뜰 때 이름이 겹칠까 봐
다른 아이디를 정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CNT라고 쓰겠습니다. CNT. DIV라고 해볼까요? 센터에 있는 디비전? 아무나 주는 건 아닌데, 오케이. 이렇게 하면 연상이 될 것 같아요. 가운데에 있는 디비전 아닌가? CNT, 물론 거기다가 주석을 좀 달아줘야 되겠죠. 자, 일단은 이름까지 명명해줬고요. 느낌상은 모르겠네요. 뭐, 좌표를 보니까 좌표는 지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451, 그 다음에 탑으로는 135라고 되어 있네요. 물론 요 안에 들어가야 된다면 이 친구는 분명히 요 안에 들어가서 앱솔루트 기준으로 좀 맞춰줘야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죠. 결과는 보지 않아도 화면 가운데 있지만 축소된다거나 할 때 이렇게 따로 놀게 되는 거 아시죠? 따로 놀잖아요. 어차피 가둬야 될 대상입니다. 자, 브라우저 보기였고요. 자, 이 친구를 찍어 주신 다음에 코드 보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네 뭐 아무 내용이 없네. 없죠. 지금은 여기다 이미지 넣을 거예요. 컨트롤 X 오리시고요. 어디다 넣을까요? 마마 안에 자리가 무지 많네요. 로고에 넣을까, 내비다 넣을까, 로그인에 넣을까. 만약에 플롯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런 건 고민해야 돼요. 하지만 정확한 좌표값이 있는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로그인 밑에다 놓으셔도 되고 마마 바로 밑에다 넣으셔도 되겠는데 일단 느낌상 밑에 내려가니까 로그인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넣자마자 앞에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가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되셨죠? 이렇게. 그래. 뭐 느낌상은 나쁘진 않아. 이렇게 맞추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이런 거는 우리 지금 했던 그대로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화면이 커지거나 지금 같은 경우 옆으로는 우리가 일을 못 벌리겠네요. 왜냐하면 천 속에 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조용히 순응해야 될 것 같아요. 높이를 조절했을 때 가운데 뜨게 하고 싶다. 또 조절해야 될까? 좀 손이 많이 가겠죠. 퍼센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 자, 퍼센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CNTDB. 자, CNTDB가 맨 마지막에 만들었는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잠깐, 좀 묘한 일이 벌어졌네요. Z인덱스가 다 2로 돼 있네요. 마마는 1. Z인덱스 나머지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2로 다 통일돼 버렸네요. 순서 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얘네끼리는. 그죠? 왜? 우리는 안에 있는 패밀리잖아요. 가족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건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레프트를 그냥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 좌표를 왼쪽으로부터 50%. 혹시나 좁아질 수도 있어요. 조금 넓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걸 감안해 본 거예요. 50%라고 PX를 지워주시고요. 퍼센트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있는 50%를 밑에 똑같이 쓰기 좀 그렇죠? 복사를 하신 다음에 탑도 50%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별일이 있겠습니까? 자, 세이브를 해봤고요. 한번 디자인 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한 위치에 가 있네요. 묘한 위치에. 좌표는요, 이걸 좌표라고 합니다. 여기 현재 이 디비전의 좌표는 항상 왼쪽 상단이 좌표입니다. 여러분 저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룰러를 열어보시면 좌측 상단에 0이라고 쳐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좌표는 항상 0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로 끝난 건 아닙니다. 바로 이 친구는요, 뒤에 후속타를 해주셔야 됩니다. 레프트 옆에가 어떨까? 자, 레프트와 탑은요, 좌측과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 지점에 있어라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현재 여러분 밑에 있는 유미가 딱 정해져 있는 크기가 있죠? 400픽셀 너비, 100픽셀의 너비가 보이시죠? 요 밑에다, 이 옆에다 짝꿍인 것처럼 붙여주면 계산하기도 쉽고 눈에 띄기도 쉽겠죠. 자, 여러분 위트 옆에 세미콜론 바로 한 칸 띄우신 다음에 마진이라는 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마진을 왜 적용하느냐?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 친구가 가운데 지점이 있긴 있는데 여기도 입력을 할 수가 있네요. 그죠? 속성창에 레프트와 탑은 다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 친구를 이게 가운데 지점이라는 건데 이 너비만큼 400픽셀만큼 이쪽이 가운데 뜨게 한다면 중간 수치 100픽셀만큼 왼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현재 몸통이기 때문에 마진이죠. 그래서 마진 레프트. 여기서는 음수가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400이니까 200. 이렇게 값을 써주셔야지 얘가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CSS로 윗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트 옆에다가 여기다 뭐 한다고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했나? 자, 마진 레프트 M 누른 다음에 밑으로 두 칸 내리니까 마진 레프트가 눈에 띄게 보이네요. 맞지? 예, 너비를 기준으로 내가 참고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나 해야 되나? 여기 써 있죠. 400의 절반이니까 200. 마이너스를 줬다는 게 좀 특징이죠. 200 픽셀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이브 한번 해봤고요. 자, 디자인 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운데 딱 떴네요. 가운데 딱 떴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는 또 문제네. 왜요? 잘 보세요. 언뜻 봐도 얘가 가운데고 약간 내려간 듯한 느낌이 들죠? 그죠? 너비가 묘하게 보이네요. 마진 레프트 표시가 드림이고 저렇게 보여집니다. 디자인 뷰에서는요. 자, 현재 이 친구가 100이거든요. 50만큼 위로 올라가줘야지 화면 가운데 뜨게 할 수가 있어요. 높이는 이따가 바꿀 거예요. 바꾸더라도 어쨌든 수직으로 봤을 때는 가운데 뜨게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자, 바로 여기 센터 DB라고 우리가 임의로 정해놓았던 CNT DB 안에 하이트 옆에다가 마진 탑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위로 올려야 되거든요. 탑 조금 M 누른 다음에 4칸 내려가니까 탑이 보이네요. 해주시고요. 마이너스 얼마 해야 되지? 옆에 있잖아. 100. 50 픽셀. 오케이. 써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만 봐도 가운데 뜬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가운데 떴죠. 잠깐. 아직 못 느끼신다고요? 현재 이 마마의 높이를 이거보다는 수치를 한번 조절해 볼게요. 너비를 좀 조절할 수도 있겠고요. 잠깐. 너비까지는 좀 그런데 높이를 한번 조절해 보면 가운데인지 어떻게 확인이 되겠죠? 자, 마마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자, 마마님, 왜 그러십니까? 높이를 좀 조절해 주시면 안 될까요? 600 정도. 우리가 메인에 컨텐츠를 많이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다 높이를 좀 여유 있게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들 사이 말고 막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간다면은 이 방법이 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가운데 마치 단추처럼 가운데 딱 넣고 싶을 때, 자, 제가 한 600 정도 처리해 볼게요. 세이브. 자, 브라우저에서는 아직 그 값을 갖고 있네요. 자, F5번을 누르면 어떨까요? 자, 어때요? 화면 가운데 있죠? 화면 가운데 잘 있습니다. 자, 마마한테 혹시 있잖아요. 너비를 80% 줄이면 어떨까요? 이게 좀 묘한 부탁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시면 줄어든 만큼 또 가운데 딱 뜨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마마한테 좀 부탁하겠습니다. 마마님, 예, 위트가 지금 1000이에요. 그러네? 이거 우리 이렇게 합시다. 100% 하면 100%인 거 아시죠? 그죠? 마진값들이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마진값 좌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는 없지만 제가 이거를 프로테이지로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그냥 100%면 이렇게 픽셀 단위를 좀 지워주시고요. 퍼센트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물론 지금 봐도 문제는 없습니다. 큰 변화는 없겠죠. 그죠? 1000 안에 들어가니까. 보통 디비전은 너비를 안 정하면 속해 있는 거에 100%가 되거든요. 자, 여러분 잠깐 조절 한번 해볼까요? 100%를 80%로 넣는다고 해서 별일은 없겠죠. 자, 80으로 조절해 보겠습니다. 화면 가운데 떠야 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화면 가운데 뜨는 느낌은 적용되지 않았네요. 얘가 너비를 맞추다 보니까. 어쨌든 내용이 줄어들더라도 어때요? 내용이 줄어들더라도 대상이 어떻게 보여요? 너비만큼 가운데 위치는 하고 있죠. 그죠? 자, 이쪽에서 뭘 꾸밀 거니 하면 모르겠지만 프로테이지는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험적으로 제가 처리를 해봤고요. 자, 100%로 되어 있을 때 역시 원하는 크기에 맞게 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은 원하신다면 이쪽에도 배치할 수가 있겠죠. 즉 많이 만든다면 말이죠. 즉 left bottom, 그 다음에 right bottom 이런 식으로
따로 만드실 수 있겠죠. 교재처럼요. 시작. 자, 여기 있는 이제 밑에 있는 랩도 같은 랩을 쓰고 있는 애죠. 좋은데, 자네 내가 높이를 눕히고 싶은데 이 친구의 높이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랩을 전체를 건드면 어떻게 돼요? 위아래, 위에 있는 친구는 더 넓은 공간, 600 정도의 픽셀만큼 높이를 쓰고 있는데 이 친구에다가 건드려주면 랩이 다 틀어져야 되겠죠. 그렇다고 랩2, 랩1. 이럴 때 쓰는 게 아이디 같은 경우는 고유 이름 하나를 써야 돼요. 하지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한 칸 띄우면요. 클래스 만드실 때는 이름이 띄워져 있는 이름을 쓰시면 안 돼요. 다시나 언더바로 이어서 이름을 정해줘야 됩니다. 랩도 하나밖에 없었죠. 뭐 혹시 한 칸 띄우고 랩 멋있지 아니 랩2 한 칸 띄우고 이거 안 돼요. 클래스 이름이 다른 걸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거부터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뭐 하시려고 합니까? 자, 있잖아요. 좀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왜요? 저기 스타일 끝나는 자리 그 한 칸 좀 준비해 주시고, 점 하나 찍어 줄게요. 뭐 만드시게요? 저는 일단 짧게 이름을 정해 보겠습니다. 높이 HT 언더바는 다시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할 때 연결이 안 되는데 언더바 같은 경우는 연결이 됩니다. 언더바 마인이라고 해볼게요. MIN 마인드. 자, 사람 마음 먹기. 마음이죠, 마인드. 자, 해놓고요. 활대 괄호를 열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츠. 이 친구 HT가 하이츠구만. 주석을 나중에 달아준다거나 나중에 저기 다른 웹사이트의 제작자들이 만든 CSS 이런 걸 보시면 뭐 임의로 이름 정하는 거는 그 자체네. 야, 우리는 높이는 HT로 하자. WD는 뭐냐? 우리는 그건 너비로 정하겠다. 이렇게 임의로 정하는 이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이트를 지금 저는 300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300 픽셀. 뭐 이거 했다고 뭘 쓰겠냐? 자, 더는 안 쓸 거예요. 그냥 그래도 세미콜론은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안 예뻐서 한 칸 띄워보겠습니다. 오, 보기 좋은데. 자, 얘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자, 여러분, 자, HT 언더바 마인드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이름을. 자, 이게 언더바였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죠. 만약에 다시로 돼 있으면은요, 더블 클릭 이렇게 개별적으로 됩니다. 드래그를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언더바 해주시면 좀 편합니다. 더블 클릭. 오케이. 야, 이거는 왜 복사한 거야? 글쎄요. 쓸 데가 있나 봐요. 이분이 내 높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아주 막 가변적인 분이에요. 막 생각이 막 자주 바뀌는 분이라 야, 여기는 좀 높이를 어느 정도 해달라. 고정된 크기가 원래 아닌 랩에다가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데 랩에 쓰기에는 워낙 랩이 많은 걸 펼쳐놨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코드 보기로 자, CSS 말고 바디 태그로 가보겠습니다. 자, 자, 물색 됐습니다. 랩.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한 칸을 띄워보겠습니다. 왜 띄워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여기다가 그 점 말고요. 언더바 HT 언더바 마인드를 여기다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닉네임으로 짧게 정한 분도 있어요. 한 칸 띄우고 뭐 넣으면 클래스가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욕심 되게 많은 애야. 이것도 썼지, 이런 속성도 썼지. 나는 R 해놨다. R이 뭔데? 난 배경 색깔을 레드로 할 거야. 뭐야, 다 지금 그린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닉네임으로 쓸 수가 있어요. 혹시나 테스트하고 싶은 분들은 R 해놓고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한번 해보세요. 아마 해보시면 그런 게 통할 겁니다. 자, 일단은 한번 제가 한 곳까지는 한번 보시죠. 뭔 일이 있어요? F5번을 눌러보겠습니다. 일 났네. 일 났죠. 왜 갑자기 커진 거야? 내용도 없는데. 그쵸? 바로 이겁니다. 이거. 혹시 배경 색깔을 바꾸고 싶다.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나요? 자, 한 칸을 띄우고 RD라고 해놨다. RD가 뭔데? 몰라. 레드. 그렇지. 편하게 해볼게요. 이게 뭐야? 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뭐 테스트 한번 해본다고 뭔 일이 나가겠습니까? 점 찍었죠? 이름 뭐라고 했냐? 레드. 이거 컬러가 만약에 레드인 거 할 때는 이거 검색되면 뭐가 좀 그런데 어때? B 백그라운드 컬러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네. 찾았습니다. 해보시고요. 얘를 RED라고 해보겠습니다. 뭐 더 할 건 아닌데. 그러면 그냥 세미콜론 안 쓰던가. 자, 세이브 해보겠습니다. 자,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야, 그 R 빼라. 레드 빼라.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랩을 빼면 안 돼요. 랩을 빼면 안 되시는 거 아시겠죠? 왜냐? 사이즈 지키고 있지. 위아래 균등하게 패딩 값 주고 있지. 좌우는 물론 제로겠지만. 레드는 좀 과했다. 자, 안 써도 된다면 필요할 때 얼마든지 추가하거나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칸 띄우는 거는 클래스를 하나 이상 쓸 때 그렇게 쓰는 거라는 규칙을 좀 알아두세요. 요거 좋은 방법이죠. 이럴 때 주석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오, 주석 달기를 한번 해봐야죠. 주석 달기 저는 왜 씁니다. 왜 셨어요? 이렇게 저 꺽쇠 괄호 열고 느낌표 하나 넣고 빼기 2개. 이거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다시 2개. 그 다음에 8. 이게 주석 넣는 거구나. 하드 코딩 하실 때 이게 주석 넣는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좀 편하시겠죠. 그러니까 클래스가 조합된 거죠. 클래스의 조합이죠. 클래스가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 이상, 한 개 이상의 어떤 조합을 줄 때 띄우고요. 띄우고 추가를 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내가 몰랐던 부분인데 하면서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재 뭐 그냥 글자만 넣는 거면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글자가 그냥 들어가 있긴 한데 왠지 좀 뻘쭘해 보이지 않으세요? 뻘쭘해 보입니다. 그죠? 가변적으로 높이가 어떻게 되든 그쵸? 이런 경우는 저 빨강색, 자 지금은 빨강색을 뺐죠? 자, 어쨌든 이 대상이 배경을 녹색으로 쓰든 아니면 그림을 쓰든 이런 건 자유인데 안에 주목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가정해 본다면 괜찮은 느낌으로 표현을 나중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다가 임의의 디비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글자까지 찌운 것까지는 없는데, 자, 드림위버에서 쉽게 레이아웃 모드에서도 줄 수 있죠. 자, 이 버튼이 좀 2개가 비슷한 게 있네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플룻 그리드라고 해서 다른 개념이에요. 옆에 있는 거 누르지 마세요. 이거 누르면 내비게이션이 공짜로 만들어집니다. 탭 메뉴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주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메뉴를 아시죠? 이렇게 올리면 메뉴 축축 내려가는 거 그런 걸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이겁니다. 요거 조그만한 그 틀로 돼 있는 거 출장 나갔던 거 주민등록증처럼 보이는 거 눌러주시고요. 이름은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냥 클래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어로 젠 센터라고 하겠습니다. 젠 CNT. 일반적인 중앙에 떴으면 하는 그냥 일반적인 디비전. 이거의 약자로 젠 CNT라고 해봤습니다. 이름은 여러분들 임의로 주셔도 됩니다. 자, 엔터 치시고요. 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글자는 그냥 두도록 하시죠. 됐죠? 자, 젠 CNT. 자네 나 좀 볼까? 왜 그러세요? 컨트롤 C. 자, 여기 뭐 순서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뭐 랩 이런 걸 좀 표기를 안 해놓으면 솔직히 잘 모릅니다. 얘네들은 큰 의미가 없는 애들이죠. 그래서 그냥 놔봤고요. 자, 점 한번 찍어 주신 다음에 붙여주겠습니다. 자, 얘는 일반적인 디비전인데 그냥 가운데 뜨게 하려고. 왜냐면 좀 위압적인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녀석이 가운데 뜨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가운데 뜨게 할 수 있다. 왜? 마진 오토면 되거든요. 영어 오토는 위는 그냥 마진은 없는데 그냥 좌우로만 오토라고 했던 거였는데, 자, 일단은 크기가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트와 하이트를 위에 녀석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주겠습니다. 아니,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요거 복사하시죠. 만약 윗줄이 있네요. CNT 자네 누구야? 자, 어디서? 자, 그 다음에 하이트 10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이거 마진 레프트, 마진 탑, 마이너스 값을 줘야 되나? 일반 디비전은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자, 복사했죠? 높이까지 그냥 붙여보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게 붙여지지 않거나
이런 거 잘 봐주시고요. 끝나는 부분에 혹시나 모르니까 세미콜론을 한번 꼭 쳐주시고요. 활대 가로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윤곽은 보이시죠? 컬러가 없으니까 좀 눈에는 안 띄시겠는데, 오, 이거 잘 걸렸네. 레드를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눈에 안 띄어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왜 글자가 하얗고, 안에 소속이 돼 있어서 그렇고요. 아무 컬러가 없어서 뜨는 거죠. 디자인 뷰에서 보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레드는 이따 넣을지 말지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이 친구네요. 자네 좀 부탁하겠습니다. 왜 이게 왼쪽이 이렇게 쏠려 있어? 왼쪽 상단에. 뭐 뒤에 마진도 안 줬으면서. 그러게. 한 칸 띄워보겠습니다. 마진, M. 깔끔하게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마진. 자, 오토 눈에 띄시죠? 엔터. 한 칸 띄우시고요. 오토 띄시죠? 엔터. 됐습니다. 해결됐습니다. 디자인 뷰. 잠깐만. 이 친구는 왜 이렇게 나타날까요? 위로부터 오토, 오토. 자, 세이브를 하셔야 돼요. 브라우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센터 뜬 건 성공했죠? 자, 근데 위는 이렇게 안 뜰까? 자, 아하! 이것 때문일까요? 마진은 오토와 오토, 세미콜론을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원래 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자, 이거는 좀 뭔가 좀 건드려야 될 그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운데 뜨는 것까지는 성공하셨죠? 근데 수직이 좀 안 맞네요. 자, 화면의 정중앙에 뜨는 그런 개념은 보통 이제 윗부분은 지금 첫 번째 오토가 들어가 있으면은 위와 아래로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있게 되면 좌우로 중앙을 유지한다 이런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뭐 코딩을 하시다 보면은 그 높이 값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속성 때문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 400 정도 정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400 정도인데 위로부터 어느 정도 좀 띄우고 싶다 한다면 그런 마진값 정도는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위에 그런 값들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레드도 줬죠. 그 다음에 얘 높이를 어느 정도 정해 있는지 잠깐. 마인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인드는 제 느낌대로 만든 거라 400픽셀 줬네요. 400픽셀 줬는데 현재 그려놓은 젠트 뭐라고 해놨던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아무 큰 의미는 없어요. 아무 의미는 없고요. 이 지금 일반적인 디비전이죠. 일반적인 디비전은 현재 들어가 있는 게 자 너비를 빼트렸네요. 제가 자 위트가 들어가 있는 거는 무리 없이 뜹니다. 수평으로는. 자 그래서 이거는 큰 무리 없이 쓰겠습니다. 어느 정도 줘야 될까? 위트를 400. 오케이. 위랑 똑같이 한다고 했었죠? 400픽셀. 좀 컬러를 넣으면 어떨까 해서 레드까지 붙여가지고 조금 지저분해졌었죠? 레드. 자, 그냥 디자인 뷰에서 일단 보고. 자, 높이. 지금 제가 400이라는 높이를 많이 주다 보니까 위로는 어느 정도 떨어뜨려야지 좋을지 여러분 아시겠죠? 직접 이 코딩하다가 막힌다거나 했을 때는 원천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토는 자율적이에요. 오토는 자율적이에요. 네가 자동으로 해줘라. 나는 신경 안 쓸 테니까. 이런 개념이랑 비슷합니다. 레프트와 탑 같은 경우는 무리가 없는데 위에 다른 걸 묘사할 게 아니라면 그렇겠죠. 근데 이제 위에가 아니라 얘는 그냥 깔끔하게 위로부터 마진을 주겠다. 자, 안에 들어가는 요소인 경우는 마진을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안에 들어가 있는 몸체가 그럴 때는. 만약에 위에 있는 개념 같은 경우는 패딩을 준다거나. 근데 랩이라는 자체가 패딩 값은 특별히 없어요. 그렇다면 마진이 제일 적당하겠네요. 그러면 이 젠트 CNT라는 것에 400에 준해서 맞췄으니까 여기 있는 수치가 좀 비슷비슷하게 제가 써드려 가지고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너비를 400. 높이가 400이 아니니까 상관없겠네요. 자, 해서 한 칸 띄워준 다음에 자, 마진 오토. 지금 이거는 마진이 오토 있는데 또 마진 탑 주면 좀 이상하겠죠. 이런 경우는 그냥 펼쳐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상호하자 순서대로. 위로는 200 픽셀만큼 주겠다. 원래 계측화된 크기로 많이 하다 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벌리다 보면은 상우하자를 일일이 꾸며야 됩니다. 거의 위에 몰려있는 그런 느낌이죠. 위는 200 픽셀, 오른쪽은 자동이야. 그 다음에 아래는 0 픽셀, 그 다음에 왼쪽은 오토. 자, 조금 복잡해졌네요. 뭔가 이 소스라는 게 꼬이면 제대로 좀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한번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려간 것까지 맞는데, 자, 축소해서 볼게요. 어때요? 애기가 있긴 있죠. 가운데 있긴 있죠. 뭐 200픽셀을 맞췄기 때문에 200픽셀만큼 나왔겠죠. 제가 이제 높이 값을 지정한다면 거기에 따라 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런 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하면서 하나하나 좀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트. 자, 위에처럼 100픽셀로 할까요? 그냥? 그래요. 포지셔닝이 편할까? 뭐 오토가 안 먹힐 때 이렇게 한번 지금 대체해 보고 있습니다. 결과물을 볼게요. 자, 예, 역시 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센터 맞추는 거는 좀 애매합니다. 이게 위아래로 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위는 이제 50만큼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150. 그러면 화면 가운데 뜰 것 같습니다. 어때요? 화면 가운데 떴죠? 50만큼. 뭐 코딩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해결은 마진이라든가 패딩 이런 등등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글자도요. 현재 써 있는 이 글자만 아래로 내린다거나 위로 올리는 이상한 방법들 많이 쓰고 있어요. 정확히 맞추는 부분은 포지셔닝이 물론 정확하겠지만 워낙 많은 태그들이 CSS 태그 외에 CSS가 많이 들어가서요. 자, 이제 하단 부분에다가 다음 시간 이어지는 세 번째 파트에는 이런 고정된 디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된 디비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레프트라든가 탑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는 방식의 그 포지셔닝 값을 갖고 있는 이 친구, 그 다음에 포지션 위치는 어떻게 하겠냐, 앱솔루트냐 릴레티브냐 이런 결정, 그 다음에 하나 남아있죠, 픽스드라고 하는 거. 이걸로 고정된 메뉴를 구현해 보겠고요. 이 그림 예외에 나와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플롯을 썼어요. 플롯 레프트와 플롯 라이트를 줘가지고 좌우에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보기 좋게요. 이쪽 물론 다른 애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뒤에 이어서 보여드릴게요.